소비 이후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 정부가 즉각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고 지자체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며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로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한라봉과 레디앙 등 망감류가 진도에서 본격 재배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 여건이 나아지면서 고소득 작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콘크리트 시설물이 무안국제공항뿐 아니라 광주와 여수공항에도 설치돼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 콘크리트 둔덕을 지하화하거나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각 시설물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대가 확인된 공항은 광주와 여수, 무안국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입니다. 광주공항의 둔덕 높이는 0.7m로 국토교통부는 주변에 흙을 쌓아 둔덕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둔덕 높이가 4m로 상대적으로 높은 여수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게 됩니다. 김해와 사천공항 등 나머지 4개 공항에 대해서도 둔덕을 제거하거나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시설 지형을 고려하여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무안, 여수, 김해 등 7개 공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진행됩니다. 공항 부지를 활용하되 충분치 않을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설계 중인 흑산, 울릉, 새만금 공항 등에도 이 같은 개선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4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박물관과 지방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69년 서울 경복궁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이후 경기 과천시로 이전했고 분관으로 서울 덕수궁관과 서울관, 청주관, 대전관, 진주관이 설립됐거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12.3 비상겸 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설 명절을 앞둔 지금까지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어깨띠를 메고 피켓을 든 소상공인들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줍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인 겁니다. 지역이 어렵다 보니 우선은 지역 경제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상품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좀 더 지갑을 여는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민생 경제 전망은 흐리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들어 2%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폭등한 원달러 환율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설 때 상여금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소연을 하는 지역 계열사도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제품 판로가 없습니다. 광산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노동계, 학계, 금융계 등과 주기적으로 경제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지역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과 함께
1월 한 달간 상생카드 10% 할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한 만큼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 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로부터 남겨진 유가족과 현장 인력의 2차 희생을 예방하고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 시스템의 질적 한계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가족과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지금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 이른바 대자보 1호 실증 사업으로 광주공원 노상주차장 자리에 청춘 빛포차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 주차장부터 없앤 것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주차장 자리에 보도블럭이 깔렸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가끔 눈에 띌 정도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도시 사업의 1호 실증 사업, 청춘 비포차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대신 시민들이 모여드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는 더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일부의 공간은 그런 축제와 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한 개 노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10여 분 거리에 지하철과 더 많은 노선버스가 있지만 걸어서 이곳까지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도 전에 주차장부터 없앤 건 오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상인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상인들도 대중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를 빨리 이용하는 데 편하고 또 그 이용률이 증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고객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그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편하게 또 많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고려하신 게 좋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광주시의 대자보 정책. 당위성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민 공감대부터 얻을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대규모 개발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주 광천권역에 대해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최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장화선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과 BRT 도입 등 대중교통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승용차 운행 제한과 같은 교통수요 관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 중인 부산과 대구의 사례를 예로 들며 승용차 운행 제한이나 도로 다이어트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작년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충전 중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C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있는 여의도 파크원엔 전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자동 화재 진압 장치가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8시간 넘도록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차량 140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방당국은 소화수조에 차를 넣거나 공기차단 덮개 방식 등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소화 방식은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BC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 빌딩은 전체 전기차 주차면에 자동 소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차량 화재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버튼만 누르면 레일로 이동한 소화 장비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수압으로 구멍을 뚫고 직접 진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다른 장비는 간접 냉각을 하고 저희는 직접 냉각시켜서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빌딩 옆 백화점과 호텔 건물에도 이동식 소화 시설을 들여와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여의도 인근 건물 안전 관리자는 물론 소방 관계자들도 직접 찾아와 확인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감귤과 오렌지를 교배한 한라봉과 레드향 등 만감류가 진도에서 난방비 걱정 없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역 특작물인 대파를 대체하는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확과 출하가 한창인 농가를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6도에 가깝고 한겨울에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진도 지산면. 하우스마다 한라봉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고 30여 재배 농가들은 수확이 한창입니다. 풍부한 일조량에 온화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진도 한라봉은 황금봉이라는 브랜드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온라인 주문만 하루에 100여 상자, 1톤에 가깝습니다. 가격도 1kg에 10,000원을 유지해 겨울철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물량은 지금 한 100상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중량은 3kg, 5kg, 10kg 단위로 해가지고. 인근 임해면의 레드향 재배 농가도 올겨울 포근한 날씨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반짝 추웠던 며칠을 빼곤 난방을 하지 않아 난방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지만 않으면 될 정도로 이 열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난방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진도 만감류는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으로 상품성이 좋아 대파 대체 작물로 인식되면서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금봉과 레드향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요. 소득 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파 재배하는 것보다 적게는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17년 전 농가 소득을 위해 한라봉 재배에 도전했던 보배섬 진도. 온난화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농식품부의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운영 예산을 축소하고 부족한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선발해 선정된 뒤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대출의 높은 문턱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간담회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주철현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지정됩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운영 병원과 약국 정보는 120 콜센터와 119 구급센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민생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민생안정대책으로 긴급 편성한 예비비 105억 원을 경로당 부식비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7만여 명에 대한 난방비로 이번 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식사 제공에 연간 10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이 성추행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인권위가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해당 정신요양시설이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만 했을 뿐 수사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